여러분은 박병국이라는 인물을 아십니까? 여기 계신 박병국 혹시 아세요? 전에 얘기를 좀 들었었습니다. 그때 수행팀에서 그 이름을 거론하는 걸 잠깐 들었었고요. 네. 직접적으로 제가 보거나 그분에 대해서 알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람을 성남시장 때부터도 이름 들었죠. 네, 그때 당시에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죠? 네. 나왔었죠. 자, 이 박병국 그는 누구인가? 경찰 출신이죠? 경찰대 1기입니다. 일기. 1기로서 이분이 어떤 분이냐? 황운하라고 아실 겁니다. 지금 국회의원이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세간의 관심을 공부해서 주목을 받았었죠. 예. 자, 울산 경찰청장 재직했을 때 재직했었습니다. 그렇죠. 이 황운하가 경찰대 1기인데 이 박병국하고 친해요. 이 왜 친하냐면은 이제 박병국이 원래 잘 나갔어요. 특히 이제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박병국이 뭐였냐면 울산 지방 경찰청에서 차장을 지내다가 중국 대사관 참사관 겸 영사로 승승장구했고요. 이 사람이 또 뭐를 했냐면 경찰청 그 홍보팀에 있었습니다. 홍보팀에 있었는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용산 참사 사건이 일어납니다. 용산 참사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거를 위해서 그때 일한 사람이에요. 자, 근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이명박 때도 잘 나갔던 사람이죠. 예, 이 사람이 나중에 어디 취직하냐면 박병국이가 경상원에 들어가요. 경기도 상권진흥원에 들어가요. 근데 경기도 상권진흥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경기도 상권진흥원이 어떤 곳이냐? 얼마 전에 김용 재판에서 위증을 한 사람이 경기도 상권진흥원 원장이었잖아요. 네. 예. 여러분 그 만난 날 캡처, 네. 핸드폰 캡처했었던. 예. 핸드폰 캡처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김용 그 위증해준 사람이 바로 맞죠? 위증한 거. 그 사람이 알리바이 만든 거. 그 사람이 그 당시에 누구냐면은 정의당 대표했던 심상정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거 몰랐었네. 심상정 보좌관 출신이고. 심상정 그 당시. 그러니까 말하자면 용산 참사 당시에 심상정이 뭐라고 그랬냐면 네. 용산 참사에 대해서 막 난리를 쳤잖아요. 네. 그때 뭐였냐면 그 심상정 밑에 있었어요. 심상정 밑에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결국은 어디로 와요? 상권진흥원에서 왔는데 이 박병국이도 어디로 가느냐? 상권진흥원으로 갑니다. 경기도 상권진흥원. 예? 또 한 사람이 또 모이는데 이 정말 재밌습니다. 경기도 상권진흥원은 언제 생기느냐? 이재명 재직 시에 경기도에 원래 없던 조직입니다. 원래 없던 조직인데. 원래 없던 조직인데 이재명이 만든 조직입니다. 신흥 말하자면 기관이에요. 신흥기관입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경기도 상권진흥원에 들어가서 취직해서 일을 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관계인지 말씀을 드리고, 자, 코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 박병국이 2012년 3년 넘게 기업인 스폰을 받아온 혐의로 구속됩니다. 이 사람이 구속이 돼요. 그래가지고 요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2001년 경찰대 1기 동기인 박병국은 총경으로 승진하면서 황운하를 경찰청 홍보계장 후임으로 추천까지 했어요. 땡겨주고 밀어주고 했어요. 그러니까 2004년 황운하를 끌어주고자 했다. 어려운 때 황운하를 챙겨준 유일한 동창생 친구였습니다. 박병국은. 이 박병국이 이제 울산 여기 황운하 같은 경우는 백원우, 박형철하고 이제 황운하고 관계도 나오죠 여기. 요 조국 이렇게 민정수석 때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아무튼 이 황운하하고 박병국은 이제 그건데 이 성남 세력으로 보는 겁니다. 경찰 3명 있잖아요. 그거 하여튼 이 사람이 이제 경찰청 보안과정으로 근무할 때 이 보안과정 다음에 누가 오냐면은 황운하가 옵니다. 예, 황운하가 나중에 이제 경찰청 보안과정 돼가지고 첫 번째 임무가 뭐냐면 이 박병국을 수사하는 거였습니다. 2006년부터 전자업체 부사장인 김 씨에게 사업상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겠다면서 자신이 경무관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2억 원이 필요하다며 금품을 요구하여 법인카드를 가져다 억 단위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구속된 자다. 박병국은 그 대가로 업체 대표가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당했을 때와 기술 유출 사건으로 연루됐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 주거나 직접 사건 처리 절차를 상담해 주었어요. 자, 이 사람이 예전에 뭐 했다고요? 중국 대사관 참사관 겸 영사로 재직했다고 그랬죠. 중국. 이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잘려요. 경찰청에서. 잘리고 어디로 취직을 하느냐면
코나아이에 취직을 합니다. 코나아이에 취직을 해요. 상품권 경기 상품권 발행하는 회사요. 경기 상품권 발행하는 회사예요. 신승 씨가 거기 글로 갔죠. 네. 그렇죠. 이 회사는 이 회사가 원래 적자보던 회사인데 경기 지역화폐 운영사가 이제 코나아이가 됐어요. 이거를 코나아이를 하는데 선정하는데 단 하루 만에 선정합니다. 박범국이가 옮기자마자 코나아이를 가고 난 다음에 코나아이에 들어가니까 바로 코나아이하고 계약을 해줬습니다. 단 하루 만에 네. 계약을 했고요. 이 협약을 하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190억의 흑자를 냅니다. 이 적자보던 회사가. 경기 상품권으로 그만큼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 계약할 때 이 코나아이 계약할 때 뭐가 문제냐? 이 사람이 수수료만 받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수수료만 받는 게 아니라 잠깐만요. 낙전 수입이요? 낙전 수익까지 받습니다. 네. 낙전 수익 뭔지 아시죠? 네. 은행 가면 예를 들어서 짜투리 돈들. 그러니까 상품권 10만 원짜리 받았는데 내가 예. 물건을 사고 났는데 97,000원 하고 3,000원이 남았어. 3,000원 따로 쓸 일이 없어서 그냥 묵혀놨어. 그랬다가 그게 낙전이 되면 그걸 지네가 꿀고. 그렇죠. 그런 걸 바로 낙전 수입이라고 합니다. 네. 97,000원인데 이걸 안 받고 그냥 그 카드에 남은 돈들이지 잔데. 근데 나중에 카드를 안 써. 그러면 이게 묵히지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냐면 낙전 수입이 되는 겁니다. 네.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20원, 50원, 뭐 30원 이런 거 안 찾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죠? 네. 이제 그게 은행의 낙전 수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상품권 10만 원짜리 딱 줬을 때 우리가 10만 원으로 지출을 딱 떨어지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짜투리 돈 그런 것들을 이제 낙전 수입이었는데 그 낙전 수입도 누가 가지냐? 이 코나아이가 갖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코나아이가 됐는데 이 코나아이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중국 법인이 따로 필요 없어요. 근데 중국 법인장으로 이 박병국 씨였죠. 박병국이가 갑니다. 박병국이가. 도대체 왜 거기서 중국에 왜 뭐 하려고 가? 뭐 하려고 갔을까? 근데 여러분 이건 또 뭐하고 연결됐다고 저는 보냐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음모인가? 가설. 자, 아니 가설이 아니라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이제 한번 입장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업자입니다. 북한에 뭐냐면 스마트팜 사업을 합니다. 스마트팜 사업. 자, 내가 스마트팜을 북한에 이제 사업을 하려고 그래. 네. 스마트팜. 네. 스마트팜이 뭔지 아시죠? 네. 네. 스마트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직접 가보시겠습니까? 안 가보시겠습니까? 내가 하려고 그러는 데에 가서 거기에 물은 어떻게 되고 뭐 전기는 어떻게 들어오고. 전기는 어떻게 돼? 스마트팜 사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전기입니다. 전기가 끊이면 안 돼요. 전기가 계속 공급돼야 돼요. 만약에 겨울에 전기 끊기면 다 죽어버리겠죠, 작물이. 그러니까 이 스마트팜 하기 위해서는 이 일정한 온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더우면 올라가고 그다음에 내려가고 그다음에 추우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온도를 맞춰줘야 되는데 이 작물이 좋아하는 온도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전기 공급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물 공급도 잘 돼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 조건도 이 작물에 맞아야겠죠, 어느 정도는. 그래야 이게 채산성이 맞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자리를 가봐야 되는데, 자, 이거를 처음 추진하던 곳은 어디냐면 경기도입니다. 경기도가 추진하다가 제동이 걸립니다. 의회에서. 네. 그죠? 네, 의회에서 맞습니다. 제동이 걸립니다. 의회에 제동이 딱 걸리는데 또 어디에 걸리느냐? 미국에서 대북 제재. 대북 제재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경기도가 못해요. 자, 못하면 그만둬야 돼요. 그죠? 그런데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불을 누가 대신 냅니까? 쌍방울. 김성태가 대신 냅니다. 김성태는 그러면 내가 스마트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김성태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북한을 가서 거기에 있는 여건 다 보고 북한 담당자들하고 이야기하고 북한 담당자들하고 스마트팜 사업할 때 안정적으로 내가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안전보장 각서 같은 거 이거 다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도장을 찍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돈을 보내야죠. 근데 김성태는 경기도 말만 듣고 그것도 세탁한 돈으로 정상적 돈이 아니라 세탁한 돈으로 기도세도 모르게 현금으로 북한에서 넘겨줬습니다. 달러로. 여러분 일반적 사업이 아닙니다. 자, 이재명은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왜 500만 불을 북한에 무슨 주기로 약속한 것처럼 북한은 또 받아갈 때 어떻게 됐어요? 왜 약속 이행 안 하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으름장 놓고 난리를 쳤어요. 지네가 뭘 해줬다고. 네. 그리고 돈 달라고 당연히 받아가야 되는 돈처럼 500만 불을 김성태로부터 받아갑니다. 방북 비용 300만 불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당시에 경기도에서 방북한다고 막 그랬죠. 네, 가진 그때 않았지만 한참 일단 얘기가 돈은 나왔었습니다. 보냈지. 예, 방북한다고 이야기 막 나오고 이재명도 그러고 부지사도 방북합니다 해가지고 TV 인터뷰까지 다 했어요, 그죠? 네. 예.
그 경기도 이제 킨텍스로 부지사가 선거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킨텍스 이사장으로 갑니다. 그 이사장으로 갈 때 제가 시험 담당관이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거기 누구야 그 부지사 저기 김성태하고 했던 부지사 이화영 부지사 네, 제가 이화영 시험 제가 감독 제가 그거 면접 봤습니다. 제가 면접 봤고요. 제가 면접 보고 합격시켜줬습니다. 정진상이가 이 화영이 형 합격시켜줘 그래가지고 제가 합격시켜줬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킨텍스로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500만 불을 왜 반드시 줘야 되고 500만 불 주고 난 다음에 스마트팜 사업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500만 불 줬으면 김성태라도 스마트팜 사업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북한이 꿀꺽한 거야. 근데 그냥 북한이 먹고 말았어. 경기도도 500만 불을 자기가 스마트팜 사업 한다고 준다고 그래놓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좌절된 거면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김성태까지 시켜서 다금세 때까지 시켜가지고 반드시 500만 불을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는 순도 99.9%의 북한에서밖에 못 만드는 마약이 지금 우리나라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연결시켜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왜 문정권 때 그렇게 그 다음에 이재명을 사랑하지 마지 않는 누나, 법무부 장관 했던 그 누나, 추미애가 그렇게 대검의 중수부의 강력부의 대검 그 중수부 강력부 대검 중수부의 강력부 그리고 증권범죄 합수단. 증권범죄 합수단 그 다음에 거기 그 마약과를 없앴는지 마약과까지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경찰 박병국은 영사급으로 북한에 갔다고 그랬죠. 중국에 갔다고 그랬죠. 중국에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박병국은 식당 이게 가는 식당이 어디를 가느냐? 사람들하고 만날 때 사람들하고 만날 때마다 얘는 어디를 가느냐? 동방. 아, 머리가 아파. 오늘은 오늘 요 내용까지 하고 해야 될 것 같아. 동방명주 형. 예, 비밀경찰서. 비밀경찰서 동방명주. 동방명주라는 곳을 아주 애용합니다. 근데 그곳이 비밀경찰서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필이면 그 비밀경찰서, 중국에서. 여러 곳 중에서 한 곳이지만 그 동방명주에 가서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그 손님 접대도 하고 늘 거기서 즐겼습니다. 우연한 일일까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하나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여행자 1만 불 이상 못 가지고 가죠, 여러분. 자, 10,000불 여러분들 해외 나가실 때 돈을 얼마를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10,000불밖에 못 가지고 나갑니다. 그죠? 10,000불밖에. 해외 나갈 때 여행 갈 때 10,000불 이상 못 가지고 나가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신고해야 알고 돼요. 있습니다. 네. 이 상품권은 그 1만 불이 포함될까요? 안 포함될까요? 포함될까요? 안 포함될까요? 포함 안 돼요. 이 상품권은 지역 화폐. 이거는 지역에서는 현금화해서 쓸 수 있습니다. 땅까지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화폐, 지역 화폐 이거를 가방에다 가둬놓고 가도 누구 제지하는 사람 없습니다. 중국에 왜 우리나라 그거 하는 회사가 상품권 플랫폼 만드는 회사가 중국의 부사장급 법인장을 둬야 됐을까? 거기선 도대체 무슨 일을 했을까? 중국에서 뭐 한 일이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박병국은 거기에 중국 법인장으로 갑니다. 부패경찰 박병국은. 이 박병국은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 부사장을 지내고 난 다음에 경기도에서 어디요? 삼권진흥원의 이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삼권진흥원의 이사로 들어간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승은이라고 신모 씨라고 하죠. 그 마술사 성남 FC 마술사 공중부양 마술사 있잖아요. 예. 이 사람도 경상원에 들어가는데 뭐를 하느냐? 처음에 이 사람이 뭐냐면 홍보 이벤트 하는 회사에 있었어요. 레츠고 기획이라고. 이 사람이 성남에서 그 다음에 받은 수의 계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걸 했냐면 김사랑 씨를 고소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코나이에 입사합니다. 코나이에. 렛츠고 기획.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코나이에 근무하는데 2015년 약 2년 동안 이제 시장님 맡을 동안 15번에 걸쳐 1억 8,500만 원의 수의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2016년부터 2년 동안 성남 FC 마스코트 인력 공고 게릴라 이벤트 등으로 8천 얼마를 또 하고 또 2년간 홍보 이벤트 용역비로 받은 건 또 2억 6,700 해갖고 뭐 엄청나요. 예, 근데 네. 홍보 담당. 예, 홍보 담당 해갖고 이 지사의 홍보용 유튜브 방송 이재명 TV CP로도 활동합니다. 이재명 TV CP로도 활동하는 게 바로 이 신승은 씨. 신승은입니다. 성남시의 탁현민으로 불렸대요. 자, 이 신 씨는 2017년 8월 1일 성남시 행정기획조정실 정책
기획과 임기직 공무원으로 채용됩니다. 신씨 채용을 두고 논란이 있어. 그러니까 2016년 6월 이 지사의 단속 논장 현장에 찾아와서 성남 시민 김모 씨와 말다툼을 벌여 모욕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인데 모욕죄로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돼요. 아무튼 경기도 옮긴 다음에는 뭐냐면 2019년 1월에 코나이로 잠기를 옮겼다가 코나이로 여기 자리를 또 옮깁니다. 2019년에 1월에. 그러니까 2018년 12월 27일이 경기도가 코나이하고 지역 화폐 운영 협약을 맺은 직후에 이 신승은은 어디로 간다고요? 자, 이벤트회사 하다가 그다음에 이재명 TV CP 하다가 저기 성남시 공무원 하다가 코나이에 경기도가 이 코나이에 계약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코나이에 입사합니다. 신승은은. 굉장히 이상하죠. 문제가 많은데 자, 이재명 주위에는 그럼 어떤 사람이 있느냐? 강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강현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장은 강현이 2018년 이게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장을 맡았어요. 이 강현이 2018년 광주 관상구청장 예비 후보로 출마했다가 성희롱 의혹이 제기되자 3월 7일 출마를 접었고 2019년 8월에 경기 농식품유통진흥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강위원이. 그 다음에 정의찬. 이 정의찬은 살인사건. 어떤 거냐면요. 치사사건. 뿌락치라고 사람 몰아서. 예, 뭐냐면요. 몽둥이로 때려 죽였습니다. 사람을. 6년 실형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 여기가 또 경기도에서 수원 월드컵 경기장. 예, 수원 월드컵 사무총장. 산하기관 사무총장으로 일을 합니다. 박병국. 뇌물전과자인데 연봉 1억 2천에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로 채용된다. 1억 2천입니다. 무려. 상임이사를 1억 2천만 원 주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사장은 또 뭐요? 이흥우. 예, 심상정. 예, 밑에 있던 그분을 그 다음에 김용의 위증을 도왔던 위증해가지고 도우려고 했던 바로 그 김은훈은 거기에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런 조직이 바로 경기도 조직입니다. 이재명 밑에는 사람을 이게 죽인 것도요. 그러니까 1999년 한총련 산하 남총련 의장으로 남총련 간부들과 함께 청년을 경찰 뿌락지로 몰아 추궁하는 과정에서 광목으로 몽둥이로 때려서 폭행해서 죽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이재명 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거는 지금 다 나온 이야기라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걸 모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정말 이재명 밑에 그 다음에 이재명이 관리하는 점조직 왜 점조직이라서 운영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이재명은 도대체 어떤 인간인지 정말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더라고요. 저도 몰랐습니다. 이재명은 저도 몰랐기 때문에 이재명을 제가 사생팬이 됐어요. 조사하려고. 이제 다 나올 겁니다. 예, 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재판 과정에서도 하나씩 벗겨나고 이번에도 이제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바로 그 경기도 공무원이 나가서 증언한 내용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또 헛소리를 했죠. 거기서도. 네. 네.